지금 위성정당 문제를 놓고 지금 뭐 이 민주당 내에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일단 1번 전지혜와 그다음에 정성희 두 사람이 지금 일단 사퇴를 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특히 이번에 다시 사퇴한 정성희 같은 경우는 이 전국 농민 여성 농민 뭐 총연합회 뭐 거기 회장인가요? 통일 선봉대를 해서 사드 반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요. 지난 2월 달에 요런 발표가 있자말자 이렇게 한다는 발표가 있자말자 진보당을 탈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탈당을 딱 해서 딱 이제 신분 세탁을 한 겁니다. 그 위장 탈당이고 네, 딱 위장 탈당한 거예요. 탈당을 해갖고 쫙 있다가 이제 공모를 한 거거든요. 뭐냐면 진보당은 3명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 시민단체 몫으로도 먹자라고 해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임태훈 지금 군인권센터 센터장인가요? 이자는 군을 뭐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병역 거부자입니다. 그래서 구속돼서 살았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군인권센터에 일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 4명 다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시민단체 쪽에서는 뭔 소리냐 그럼 우리 합의 파기하는 거 아니냐 지금 하고 있어요. 내일까지 그러면 명단을 달라라고 하는데 지금 명단 아마 제대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후순위로 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는요 정경심 변호사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4번 여성이 저 변호사 중에 한 명은 또 정경심 변호사였어요. 아 근데 조국 당으로 안 가고 이쪽 당으로 이쪽 당으로 들어왔어요? 왔어요. 네. 야,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이제 용어 정리부터 합시다. 요번 그 민주당 그 비례 위성 정당에서요. 민주당은 뭐냐? 숙주 정당입니다. 그다음에 이 통진당 세력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생 정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숙주 정당과 기생 정당의 관계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집권 수권 정당을 수권을 지향한다는 이 민주당이 이 위헌 정당이었던 통진당에게 자리를 깔아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기생충은요. 이 숙주가 되는 사람이 원치 않지만 거기 달라붙어 갖고 찐득이처럼 달라붙어 갖고 어디서 또아리 틀고 뭐 하려는 건데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니까 거기 돗자리 깔아주는 거예요. 네. 기생정당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돗자리를 깔아준 거예요. 그래갖고 합의까지 다 했는데 이게 여론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와서 그거 좀 취소해달라 그러니까 뭔 소리냐? 니들 우리랑 다 합의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어벤져스에서는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정치혁신할 때 국회의원 숫자를 한 50명 줄이겠다. 그렇게만 숫자만 제시했잖아요. 근데 저희 어벤져스에서는 그때 뭐라 그랬냐. 그 숫자만 제시하는 거는 조금 부족하니 아예 구체적으로 비례대표를 없애자. 네, 맞아요. 지금 요번에 비례대표가 47명이었는데 지역구가 한석 늘면서 46개로 줄었어요. 네. 근데 이제 50석 줄인 거랑 엇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생정당과 숙주정당을 만들어내는 그다음에 조국정당이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기생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딸들이 찐득이당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모체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뭐 해가지고 뭐 참칭해가지고 말이죠. 네. 뭐 하는 이것도 조국당도 기생정당이에요. 이런 식의 기생정당이 창궐하게 만드는 현재의 이 제도 이게 과연 비례대표 본연의 취지에 맞느냐? 오늘 중앙일보가 이거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데 63년에 전국구라는 이름으로 이게 도입이 돼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비례대표로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기 힘든 전문가라든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 뭐 이런 사람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두자.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반체제 세력이 반대한민국 세력이 이 숙주 삼아서 이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2001년에 그 주사파들이 군자산에서 모여서 약속했던 그것을 실천해주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비례대표제가 된다? 그럼 이게 왜 존재해야 되는가? 네. 제가 이 전국구가 처음 생겨가 63년도에 생겼잖아요. 그 비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5.16 이제 군사 혁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했는데 네. 당시 이제 JP 그 김종필 총리가 보니까 당시에 이제 군 주도 세력 중에서 북한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근데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출마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 없잖아요.
지역이 없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참모들이 외국에 이게 뭐 전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그냥 하나의 지역구입니다. 자, 그래서 전국구라는 걸 만들어서 이분들을 좀 소화시키자라고 시작한 게 이제 1963년도에 처음으로 전국구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뒤로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국구에서 비례대표로 이게 바뀌면서 실제로 이제 소수자, 약자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국회에 하도록 돼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뭐 지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이제 이 이재명과 이 조국이 정말 범법자, 시위꾼들, 완전히 이런 사람들의 지금 국회에 들어오는 창구로 이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특히 이번에 그 이재명이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요.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정봉주 의원이 이제 발목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이 이재명의 정책이나 그런 내용 내에 반대해서 항의하고 집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봉주랑 같이 발목질에 뿌리고 나중에 거기서 누구 발목 절단되면 그때 강목 목발 나눠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치를 잔인하게 쓰겠다, 권력을 잔인하게 쓰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정당의 수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권력이고요. 상황이고요. 권력은요, 잔인하게 쓰는 게 아니라 선량하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선량하게 쓸 수 있는 분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이끌어야지 많은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또 하나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누가 했냐? 바로 윤미향이 오늘 국회에서 사실상 종북단체들하고 기자회견하면서 뭐 했냐면 지금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지금 기자회견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지난번에 1월 달인가요? 그때 당시에 윤미향이 국회에서 주최를 해서 지금 결의 하나 이번에 지금 이번에 이제 사퇴했던 이 사람이 소속된 단체 여기 이제 하면서 전지라는 사람의 단체 여기서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세미나 때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윤미향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윤미향이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정론관도 저렇게 빌릴 수 있고요. 국회 세미나실도 빌릴 수 있고 그래서 종북단체들이 가서 저렇게 세미나하고 막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한 명 정도니까 이렇게 이 정도 하죠. 만약에 이게 한 1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회에 와서 완전 입법 활동, 네. 그다음에 상임위 활동, 정보 수집 여기에 지금 보좌관들이 몇 명입니까? 국회는 한 명이 9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윤미향 아니라 제2, 제3의 윤미향이 우르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명 10명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아시다시피 그 저기 법안 발의할 때요. 이제 대표 발의자가 있고 거기에 사인해 주는 사람이 10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기본으로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을 해치는 그런 법안들을 그 10명이 똘똘 뭉쳐 갖고 물론 이제 본회의 통과까지 어떻게 또 다른 문제지만 그렇게 되는 그런 참 상황이 끔찍한 상황이 온다. 예, 법안도 법안인데요. 아마 거기서 자료 또 유출되는 거, 그러니까 안보 그렇죠. 자료 되게 많아요. 국방부라든가 그렇죠. 국정원, 뭐 경찰 되게 많은데 네. 그런 안보 자료들이 저런 종북 세력 윤미향 10명한테 줄줄줄 새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난번에 그 강성희가 국회 들어올 때 그때 국방위밖에 자리가 하나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안 주기 위해서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이 상임위를 바꿔서 국방위를 가고 해서 딴 정무위로 넘겨갔습니다. 근데 한 명이니까 그렇죠. 지금요 이게 많아지면 전 상임위 더군다나 이게 정보위 이런 데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들을 전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참 재밌는 만평 하나가 있었는데 이걸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바로 22대 국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차명진 TV에서 차명진 전 의원께서 이렇게 또 그림 잘 그리시거든요. 네, 거기서 아마 이 사파를 그리셨는데 뭐 저번 알겠지만 왼쪽에 보면 뭐 임태훈으로 상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김정은 있죠. 이재명이 있죠. 뒤에 또 이제 조국 또 뒤에 이제 김정은 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또 이제 우려가 바로 이 한 장의 이 카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참 저렇게 되면 끔찍한 거죠. 이게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어벤져스 이제 독자 여러분들께 최근에 와서요.
조금 우리 이쪽에 자유민주 진영의 뭐라 할까 이 기세가 조금씩 뭐라 그래요? 회복되죠. 예, 네네네. 회복돼야 되는데 네네네. 예. 최근 얼마 전부터 조금 이게 그냥 정체 상태로 맞아요. 좀 네. 이게 있어요. 네네네. 예, 우리 이제 유튜브 하다 보면은 이게 숫자로 표현되는 게 있고 종편 시청률도 좀 내려가더라고요. 네. 보니까. 근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28일인가요? D- 우리가 이제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요. 아, 진짜 마지막까지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어벤져스 독자님들의 열렬한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종북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종북 그 이제 의원들이 윤미향 같은 종북 의원들 10명 들어오는 것도 문제인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저는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한 18년 정도 했거든요. 최근에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이 군사 기밀을 700건을 빼돌려 가지고 맞아요. 수사를 당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즉 간첩 혐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회에 있는 보좌관들조차도 정북 세력이 침투해서 국가 기밀을 빼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 쉽게 보지 마시고 우리 윤미향 같은 그런 정북 인사 들어오는 것들 우리가 꼭 막아야 된다는 것을 좀 사명감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뭐 이렇게 조선닷컴에 단독으로 뜬 기사인데 최강욱이가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정봉주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공항 의전 때문이다. 공항 의전을 받고 싶어서 이 그리워서 이 국회의원이 하고자 한다. 퍼스트 클래스 한번 얻어 타본 적이 있는데 봉도사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실을 그리워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공항 카운터에서 신분 확인을 하면 가족끼리 여행을 갈 수도 알람이 뜬다. 정봉주가 왔다는 게 체크가 되면 저 뒤에 대한항공 간부가 쫙 와서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라는 게 예전에 있었다. 이게 가장 그리워서 국회의원 한다라고 최강욱이가 이야기해요. 최강욱이 얘기했는데 어디 나가서 얘기했냐면 낙검수 정봉주랑 같이 진행했던 김용민 유튜브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한 자기들끼리 이제 거예요. 그냥 뭐 치고받고 싸우라 이거야. 싸우네. 니들끼리. 아이고. 니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세요. 참 네. 기가 막힙니다.